기분 좋은 광고 한 가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모집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방 모집도 빨리 서두르세요. 이번 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세 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30분 넘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자, 밑에 보시고, 그거보다도, 자, 이 밑에 보시면 미주노래 빅뉴스방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방금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방인데요. 자, 주식 투자의 핵심이 되는 헤드라인 뉴스 중심으로 저희가 만든 새로운 방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공부방에 조인하지 않으셔도 오케이. 커피 후원 멤버십 한 달에 5불 커피 후원 멤버십만 드셔도 여기에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오늘 살짝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릴까요? 오늘 오픈한 방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 공부방이잖아요. 디스코드 엄청난 자료가 있죠. 요거 그냥 여기 딱 보면 저희 회원들부터 먼저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빛의 속도로 오고 있죠. 네. 그리고 요 방에 오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하고 스태프들이 24시간 동안 올려드려요. 근데 보면 기사가 아니라 헤드라인 중심.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캐나다 총리 사임했잖아요. 트럼프. 이런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내일 젠슨왕이 내일 기조연설하잖아요. 그렇죠? CES에서. 오늘 엔비디아 정말 작았죠. 이런 거. 그다음에 오늘 후보 TV 디즈니와의 합병 때문에 급등했죠. 이런 뉴스들. 그다음에 US 스틸 바이든 고소했죠. 하지만 US 스틸 여전히 잘 갑니다. 이런 뉴스들. 마이클 바 은행 감독국장 자리에서 또 물러나면서 한번 또 그 모멘텀 주겠고, 마이클 윌슨 이야기, 뭐 블룸버그 통신 이런 거 다 유료 서비스거든요. 저희가 다 이거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루시도 오늘 딜리버리 인도량 발표했는데 급등했죠.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헤드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커피 멤버십만 가입해도 제가 여기 광고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커피 후원 멤버십만 가입해도 조인할 수 있으시니까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이거 올려놨으니까 꼭 타고 들어오시고 기존 멤버들 타고 들어오시고 새로 원하시는 분들은 설마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을까? 아무튼 해서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테니까 꼭 여기 아셨죠? 미주노래 빅뉴스방 빛의 속도로 빛과 같은 빗줄기와 같은 소식을 전한다 해서 저희가 만든 빅뉴스방입니다. 여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바로 뉴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오늘 프리장에서 시장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한 소식.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그 팀이 이제 2.0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1월 6일이니까 14일 남았잖아요. 특정 품목에만 관세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속보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일제히 막 급등했거든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만 보도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도 이걸 보도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트럼프 측에서 노노노노 그거 가짜 뉴스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또 팍 하고 폭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 소식을 먼저 좀 들여다보고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내야 될지에 대한 것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나라 수입품에 관세를 물린다는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모든 수입품이 아닌 특정 수입품에만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오늘 소식통 3명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대대적인 보편 관세로 미국과 통상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급기야 캐나다 총리도 사임하고 세계 경제를 덮칠 줄 모르는 우리가 큰 가운데 자,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일명 보편 관세를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대선 승리 뒤에도 지속되었죠. 그는 미국에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자,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우려를 내기 시작했죠. 소식통들은 그러나 취임 2주를 앞두고 트럼프 측근들이 여전히 모든 나라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계획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부과 대상이 모든 수입품이 아니라 특정 품목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안보 또는 경제 안보의 필수적인 품목들에게만 관세를 물리는 방안인데요. 다만 아직은 논의 단계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보편관세 포기는 최근 하원 의장 연임 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역학에 큰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저희가 깊게 다루었잖아요. 트럼프는 일찌감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연임을 지지했지만 존슨은 1차 투표에서 연임에 필요한 과반 득표에 2표가 모자라 실패했고 트럼프가 급히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린 뒤에 연임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공화당은 하원에게 218대 215로 민주당의 단 3석 앞서고 있을 뿐인데요. 공화당 상당수의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는 보편관세를 밀어붙일 경우에는 하원에서 반란표가 일부만 나와도 정책이 자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트럼프의 보편관세 후퇴를 부른 배경이 되고 있죠. 예. 보편관세, 특히 미국 슈퍼마켓의 식료품 진열대를 책임지고 있는 멕시코산의 어떤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식료품 가격을 한꺼번에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매우 크죠. 아울러 외국의 부품이나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의 제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죠. 이 때문에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를 물리는 방침으로 선회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식통들은 초기 논의에서 현재 방산 공급망, 핵심 의료 공급망, 에너지 제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산 공급망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이 관세에 직면할 전망이고 에너지 제품에서는 배터리와 히토류 밑줄 짝, 태양광 패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의료 공급망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유리병, 제약 원료 등이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트럼프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중국 제품 관세율은 10%를 더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이 위협이 실행될지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트럼프는 이 세 나라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 마약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많은 재계 인사들은 이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의 소식통들은 여전히 유효한 방안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의 특정 부품 관세로 방향을 틀더라도 이들 3개국에 대한 관세의 위협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는 이 보도에 대해서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트럼프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이른바 익명의 소식 등을 인용한 이 기사에는 실제로 소식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내 관세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는 틀렸다면서 워싱턴 포스트지도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그저 또 다른 가짜 뉴스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주노는 이런 기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단은 트럼프 측에서 시장을 간보기 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이런 기사를 살짝 흘리면서 채권 시장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는 거죠. 오늘 굉장히 많이 요동쳤잖아요. 그렇죠? 이런 논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논의가 되고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관세 높이고 이민자 추방하고 그러면 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트럼프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간복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관복이었는지 아니면 트럼프 말대로 가짜 뉴스였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밝혀지겠죠. 근데 이런 뉴스들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죠. 작년 말부터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는 일단 판단을 살짝 유보하고 신속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뉴스의 진위 여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제가 이거를 가짜 뉴스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워싱턴 포스트지는 차치하고라도 로이터 통신은 말할 것도 없고 걔네는 너무 앞서가니까 블룸버그까지 다루었는데 이거를 가짜 뉴스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뭔가 지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캐나다 총리가 사임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트럼프의 고관세를 막지 못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젊은 친구니까 좀 정치의 환멸도 느낀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젊은 대통령이 있죠. 프랑스. 그렇죠? 이 마크롱이 오늘 또 연일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선거 개입했다.
있다는 둥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말에도 뉴스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일론 머스크와 유럽 쪽 나라들 간에 지금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영국 쪽에서는 트럼프 쪽에다가 좀 일론 좀 자제시켜, 일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론 머스크와 유럽 연합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천재 일론 머스크, 제 친구 일론 머스크는 늘 계산된 큰 그림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고 있는 거죠. 뭔가 고단수의 정치 공학적, 경제학적 큰 그림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확실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좀 심증이 가는 건 있지만, 너무 내피셜로 또 뉴스를 보다 보면 또 안 되니까 조금 결정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고, 여기에는 분명 엄청난 머스크의 큰 그림이 있는데, 뭐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럽 길들이기죠. 근데 지금 유럽 쪽도 뭐 일론 머스크 한 기업의 CEO로서 치부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막강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식시장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가 먼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엔비디아는 내일 젠슨 황의 CES 기조연설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조금 밀리고 있죠. 구글 메타가 뒤를 받치고 있는데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첫 전반기 아직 뉴스가 장이 끝나려면 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일단 처음은 동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자, 폭스콘 아시죠?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 생산업체 대만의 폭스콘이 AI 서버 수요 증가로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대신 선별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이날 투자자들은 팍스콘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주목했는데요. 한국말로 폭스콘은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조 1,3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한국 돈은 95조 원, 특히 작년 12월 매출이 42%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13%를 몇 배를 증가한 거야? 한 5배 정도 크게 얻어놨네요. 폭스콘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마소 등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죠. 자, 폭스콘의 호실적 발표 직후 관련 주식들이 상승 곡선을 탔는데요. 엔비디아는 4% 이상 오르며 주가가 151달러에 올랐고, 브로드컴, AMD, 퀄컴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외 M7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소, 애플,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메타 등도 1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테슬라만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레이트는 우선주 공모로 최대 20억 달러, 즉 3조 원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날 장 초반 주가가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야, 이 MSTR은 정말 올해 최고의 히어로가 될 것 같아요. 벌써 또 10만 달러 터치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참가자들은 미국 경제 상황과 미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변화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날 워싱턴 포스트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일부 품목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보도가 근거 없다고 반박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날 S&P 글로벌이 발표한 12월 PMI 확정치는 전월 56.1보다 높아진 56.8로 집계되면서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여전히 강한 성장세죠.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독일 지수는 1.16, 범유럽 지수 STO는 0.62, 반면 영국은 약보합세, 국제 유가는 오름세입니다. 자,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69% 오른 배럴당 74.47달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프랑스의 잘생긴 미남 총리가 결국은 사임했습니다. 튀리도 총리죠. 자,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소속 정당인 집권 캐나다 자유당이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당 대표직과 캐나다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트리도 총리는 지난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위협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자 지난 몇 달간 당내 선출 의원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죠.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아노 프레드리가 12월 16일에 사임한 이후로 그의 압력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프리랜드는 자신과 총리가 정책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자유당 내에서는 전 재무장관 프리랜드와 새로운 재무부 장관 도미닉 루브랑, 전 캐나다 은행 총리 마크 카니 등이 트리도를 대체할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여당인 자유당은 트리도의 의석을 포함하여 하원에서 153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올해 10월 말 실시되는 선거에서 야당의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자, 트리도의 몰락으로 10월 선거에서는 보수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몹상을 이끌었던 인물은 피에르 푸엘리에 무르입니다. 노련한 의원인 그는 정부 최소화와 이민 축소, 캐나다 공영방송 해체, 캐나다 은행 총재 해고 등 강력한 포퓰리즘적 성격을 띤 선거운동을 펼쳐왔는데요. 2022년에는 코로나 백신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지원하기도 했죠. 자, 트리도 총리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협박 이후 트럼프 회담을 갖기 위해 마라라고 저택도 방문했는데요. 그러나 별 성과 없이 트럼프로부터 캐나다 주지사라는 불리는 모욕을 당하면서 트리도에 대한 캐나다 내부 여론이 악화돼 왔습니다. 조금 안타깝지요. 그렇죠? 그 아버지도 이제 정치 집안이고 뭐가 안타깝냐면 아니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캐나다를 뭐 미국의 51번째 주라든지 뭐 트리도를 향해서 미국의 주지사라든지 하면 저 같으면 들이받겠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캐나다는 땅덩어리만 미국보다 더 넓은데 대부분 얼음 땅이라서 그렇지. 뭐 그러냐? 들이받아야지. 네. 당당하게 들이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참말로. 아무튼 좀 쉬세요. 네, 쉬었다가 또 나오면 되지 뭐. 자, 이탈리아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유럽 최대 통신망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소식도 좀 전해드렸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탈리아 당국자들이 자국 정부의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소식통은 이탈리아 각 당국자들은 정부가 사용하는 전화 및 인터넷 통신을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하기 위한 15억 유로, 약 2조 2,741억 원 규모의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스페이스X가 협상 중인 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지중해 일대의 군 통신 서비스와 테러 공격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사태에 사용할 다이렉트 투 쉘 위성 서비스 출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이렉트 투 쉘은 기존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적외도 위성 통신과 휴대전화와 같은 단말기가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주거용 인터넷부터 해상 운송 및 항공상까지 제공하며 세계 적외도 위성 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용 위성 서비스인 스타실드도 개발 중인데요.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는 기술 도약과 영리한 사업 운영 그리고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 세계 위성 통신 시장을 정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낸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지요. 자, 소식통은 협상은 아직 진행 중으로 최종 합의는 아직이라면서도 해당 프로젝트는 이미 이탈리아 정보국과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와우. 소식통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2024년 중반부터 검토가 되었고 이탈리아 일부 당국자들은 스페이스X의 서비스로 인한 이탈리아 현지 통신업체 입지 약화 등의 우려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협상은 최근까지도 교착 상태였다. 그러나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전날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이후 협상이 진전됐다. 와, 여러분 느낌 딱 오죠?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첫 집권 당시에도 종종 자신을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묘사했고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거나 미국 공장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의 약속을 지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자, 멜로니 총리는 4일 미국 깜짝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의 저택 마러라고 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미 대선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통신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 중의 하나로 수년간 수많은 통신업체가 이익 감소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요. 이탈리아 최대 통신사인 텔레콤 이탈리아는 지난해 부채 축소를 위해 자사 우유선 네트워크를 미국의 사모펀드인 KKR에 220억 유로, 즉 33조 3,441억 원에 매각했고요. 이는 유럽 주요 국가의 대형 통신업체가 유선망을 매각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낌이 딱 오죠? 그들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트럼프와 연결이 돼 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스페이스 X가 드디어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스타링크 아닌가요? 스페이스 안에 스타링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달 전에 올려드린 영상대로 스페이스 X의 주식시장 상장, 그 앞서서 일론이 스타링크부터 상장하겠다 그랬잖아요.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특별히 지금 이탈리아 정부가 여러분 어떠한 쪽에 컨트롤을 맺었나 한번 보세요. 지중해 일대 군 통신 서비스, 테러 공격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 그렇죠. 그만큼 안정성, 보안성, 그 다음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컨트롤을 맺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Don't feed the troll.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독일 주간지 스톤과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질문을 받자 냉정해져야 된다, 이같이 쏘아붙였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요. 북유럽 신화에서 강력한 요소를 부리며 악행을 벌이는 나쁜 요정이 이름이 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등에서 관심을 끌기에 시비를 거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로 통용이 되는데, 악플러는 무시하는 게 답이다라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인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가 저도 몰랐네. 저도 악플러들한테 써야겠다. Don't feed the troll. 독일 총리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은 머스크의 도를 넘은 내정 간섭 탓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던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에 미국뿐 아니라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국의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글을 잇따라 쓰며 유럽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최근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가 2008에서 2013년 왕립 검찰청 청장으로 부임할 당시에 아동 성착취 사건을 은폐했다는 영국 극우 활동가들과 극우 정당인 영국 개혁당 의원들의 주장을 실어 나르면서 스타머 총리가 성착취에 가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와, 이에 스타머 총리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일침을 했죠. 그러자 머스크는 자신의 X에 재차 글을 올리면서 스타머 총리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녀들과 부모들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머스크는 영국 개혁당을 지지 선언하는 것으로 모자라 영국 개혁당 당수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는데요. 또 찰스 3세 국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치러 노동당 정부를 몰아내야 한다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6일에는 X에서 미국이 영국 국민들을 포갑적인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려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하는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자, 영국 BBC는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보호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고문이라면서 머스크가 스타머 총리의 축출을 추진하는 것은 영국 노동당의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머스크의 가벼운 입은 다음 달 23일 총선을 치르는 독일을 향해서도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머스크는 오는 9일 X에서 알리스 바이엘 AFD 공동대표의 라이브 대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슐츠 총리 내각이 붕괴하자 슐츠 총리를 겨냥해 멍청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프랑크 팔터 슈멘스타인 독일 대통령이 반민주적 폭군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의 거짓말이 인구 8,400명이 사는 나라, 즉 독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신년사에서 소셜미디어 소유주가 총선 결과를 결정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한 슐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소통하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규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는 X에서 유럽 주요국들을 거론하며 극우 정당을 지지하고 집권 정당이 물러나야 한다며 가짜뉴스와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가디언은 머스크가 X를 장악한 이후 SNS의 영향력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밀어붙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도 친러시아 횡보를 보여 유럽연합의 2단하라 불리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을 갖고 최근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루마니아 대선을 무효화한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죠.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뉴스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요, 와우 막 이런 것도 막 올리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냥 가벼운 그의 입담? 아니면 뭐 이제 그 트위터가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노. 그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당시에는 그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서 뭐야, 응? 왜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이 늘 지나고 보면 우리가 밝혀진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정답은 맞습니다. 정답은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정답은 트럼프 행정부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정보효율의 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론을 보면 천재지만 사람 자를 때 보면 작두 같다. 작두처럼 잘라낸다. 트위터 인수하고 80% 감원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대 반대 급부가 누군지 아세요? 젤렌스키? No. 젤렌스키도 지금 오늘 속보 나왔잖아요. 푸틴? 아니에요. 김정은? No. 유럽이에요, 유럽. 왜냐하면 유럽은 여기서 전쟁이 끝나지게 되면 유럽 연합은 진짜 얻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은 미국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패권주의에 대해서. 이참에 단단히 길들이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전면에 일론 머스크를 앞세우고 호위무사로 빵빵빵 해가지고 지금 치고 들어가는 고단수의 정치공학적 승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 10만을 넘어섰고요. 미주노 공부방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지원 링크 타고 들어올 수 있으시고요. 1월 안에 최종 인터뷰가 끝나는 날 바로 합격자가 발표하고 항의를 바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장이 상당히 심란합니다. 방향성을 잃은 럭비공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저도 70연승을 제가 달성하긴 했지만 테슬라만 봐도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다가 무너지는 일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급기야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미주노을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정 관리하면서 지금 저희가 추천한 종목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계시거든요. 추천한 지 5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100%가 넘은 종목들을 속출하고 있어요. 팀장 한번 믿어보시고 VIP 멤버십 업그레이드 하시고 아니면 좀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 여행 멤버십 업그레이드 하셔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주노의 빅뉴스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